여러분,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요즘 들어 이유 없이 잠을 설치고 가슴이 답답하고 자꾸만 짜증이 치밀어 오른다면, 그리고 스스로에게 나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 라고 묻게 된다면 이 질문 하나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내가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하려 합니다.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내 몸과 다시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특히 중년의 여성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는 더욱 남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갱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저 참아야 할 시간이라 하고, 누군가는 피할 수 없는 노화라고 말하지만 사실 갱년기는 관리하면 충분히 덜 힘들게 지나갈 수 있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린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갱년기가 보내는 5가지 신호를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 이야기, 마지막으로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생활습관과 음식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의학 교과서의 차가운 문장이 아니라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서로 마주 앉아 나누는 대화처럼 풀어내겠습니다. 먼저 갱년기의 첫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열감, 흔히 말하는 안면홍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빨라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회의 중에, 어떤 분들은 한밤중에, 또 어떤 분들은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찾아옵니다. 이 열감은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호르몬 변화로 인해 체온 조절 기능이 흔들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치 몸 안의 온도 조절기가 고장난 것처럼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또 갑자기 식어버립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혹시 큰 병이 아닐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갱년기의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이며 무시하기보다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려운 불면입니다. 예전에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잠들던 분이 이제는 눈을 감아도 머릿속이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고 다시 피곤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로를 넘어 면역력 저하, 집중력 감소, 감정 기복까지 불러옵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든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사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라기보다 갱년기 호르몬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감정 기복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눈물이 나거나 반대로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예전 같으면 웃어 넘겼을 상황에서 갑자기 서운해지고 가족에게 괜히 날카롭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뒤늦게 후회합니다. 이런 감정 변화는 성격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뇌의 감정 조절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관절과 근육의 통증입니다. 특별히 다친 적도 없는데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뻣뻣합니다. 어떤 분은 계단을 내려올 때 유난히 불편함을 느끼고, 또 어떤 분은 오래 앉아있다 일어날 때 통증을 느낍니다. 이는 뼈와 관절을 보호하던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기억력과 집중력의 변화입니다. 방금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주 찾게 됩니다. 어떤 분은 회의 중에 중요한 내용을 놓치기도 하고 책을 읽다가 몇 번이나 같은 문장을 다시 읽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치매의 전조가 아니라 갱년기 동안 흔히 나타나는 인지 기능의 일시적 변화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를 가볍게 넘기기보다는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5가지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면 갱년기는 단순히 생리의 종료가 아니라 몸 전체가 겪는 변화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영양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분이 왜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갱년기 이후 여성은 뼈 손실 속도가 빨라집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기본 재료이고 비타민 D는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기 어려운 현대 생활에서는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식사만으로 부족하다면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자주 긴장 상태에 있다면 마그네슘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불면이 심한 분들에게는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는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갱년기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서서히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한 지방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생선 섭취가 충분하지 않다면 보충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비타민 B5과 B12는 신경 기능과 에너지 생성에 관여합니다. 피로감이 심하고 의욕이 떨어진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다 복용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함유된 성분입니다. 예를 들어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완벽한 대체제가 될 수는 없지만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마다 반응이 다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카페인은 피해야 합니다. 커피는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지만 불면과 불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 이후에는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지나친 당분 섭취는 염증을 증가시키고 체중 증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갱년기에는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쉽습니다. 단 음료와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과도한 음주는 피해야 합니다. 술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간 건강에도 부담을 줍니다. 또한 안면홍조와 심장 두근거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금물입니다. 체중을 줄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급격한 식사 제한은 오히려 호르몬 균형을 더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섯째, 운동 부족을 경계해야 합니다. 갱년기일수록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는 뼈와 근육을 보호하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갱년기는 피할 수 없는 변화이지만 고통스럽게만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시고 내 몸이 보내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절한 영양 보충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이 시기를 보다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버티지 않는 것입니다. 증상이 심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갱년기는 숨길 일이 아니라 함께 관리해야 할 삶의 한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